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지난 수요일 날 또 너무 학구적인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꾸벅꾸벅 조신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네. 네, 이번에는 좀 덜 학구적인 얘기를 해볼까 하고 긍정 씨한테 맡겼는데 긍정 씨도 학구적인 얘기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도움이 되는 네, 얘기. 그런 서비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아무튼 그 수요일 날 거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좀 신기하긴 해요. GPS랑 뭐 위치 정보를 찾는 방식이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좀 위치 정보를 찾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본 것 같아요. 그걸 듣고 나니까 확실하게 지금까지 위치 정보가 GPS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알고 보니까 GPS는 위치 정보를 찾는 방법 중에 한 개고 네. 훨씬 더 많고 네. 큰 범위가 있다. 뭐 이걸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아주 상세하게 따지자면 처음 위치를 딱 찾는 순간은 GPS를 안 썼을 확률이 꽤 있네요. 생각해 보면 요새 거? 요새 것들을 그렇죠. 생각하면 다른 걸로 먼저 한번 통신하고 그 다음에 GPS랑 이제 워낙 방식이 다양해서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뭘로 찾는지 안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됐다 안 됐다만 알려주니까. 네. 그 지금처럼 발달하기 전 근데 너무 그 GPS만 쓰던 시절이 아닌 네. 그 과도기에 있을 때는 위치를 찾으면 점점 나한테 가까워졌어. 그 생각이 들어요. 원래 우리 그 아이폰 3GS 처음 나왔을 때 네. 그 핸드폰을 이렇게 딱 내가 그 구글맵을 켜. 그때 당시에는 또 지도 앱이나 이런 것도 많지도 않았잖아요. 네. 구글맵을 켜고 이게 막 핸드폰을 이렇게 돌려봤어요. 팔자로. 맞아요. 그러면 이제 내 위치가 점점 오그라드는. 그 이런 이제 그런 거 없어졌거든요. 아 이건 나침반 찾으려고. 아 나침반 찾는 거 좀 달라요? 나침반 손목 재활 운동 아니고 아니 저 때는 그렇게 해야지 좀 이렇게 빨리 오그라든다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콤파스 네. 찾으려고 네. 방향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아예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이 그냥 키자마자 내 자이로스코프 위치랑 들어가서 다 아마 찾으니까. 아니 그 진짜 추억이네요 그거. 아 왜요? 난 그래서 요즘도 이렇게 해요 가끔. 아, 이렇게 그래요? 돌려요. 아 요즘 드론들이 그런 걸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돌려요? 그걸 뱅글뱅글? 드론들도 이렇게 네. 들고 이렇게 돌아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 그러면은 뭘 하는데? 그 드론의 방향성이나 위치를 그렇죠. 찾아요? 드론의 방향성을 아.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 지구자기장을 이용하는 거죠. 걔네들도 GPS를 똑같이 쓰겠군요 위치 정보를. 그렇죠. 네. GPS는 당연히 쓰죠. 신기반기합니다. 네. 예, 아무튼 뭐 일상생활에 이제 너무 녹아들어 있는 이 위치 정보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고 네. 2부에서는 이제 일상생활에 좀 많이 녹아들어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서비스들을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긍정 씨 시작해 주시죠. 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서비스들은요.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GPS부터 시작해서 음. 이런 위치 정보를 네. 가져오는 기술을 쓰고는 있어요. 네. 근데 그냥 위치 정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가 시작되는. 네. 다시 말해서 이 위치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면 이 서비스를 쓸 수 없습니다라고 못 쓰는? 말하는 네,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하긴 뭐 위치 정보를 쓰는 앱들 생각하면 뭐 지도 앱, 그치? 뭐 택시 앱 이런 것들은 너무 이제 당연히 흔한 거고 네, 또 위치 정보를 막아놨는데 음. 택시를 불렀다. 음. 말이 안 되죠. 어디 있는지 모르죠. 네. 아무튼 뭐 자가발전에서 또 많이 다뤘으니까 네. 그렇지 않은 위치에 꼭 의존을 하는 위치 정보에 의존하는 네. 그런 서비스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져온 서비스는 바로 당근마켓입니다. 아 이거 당근. 너무 이제는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는데 네. 과연 그 당근마켓 안에 어떤 부분이 그 위치에 대한 그런 민감도를 갖고 있는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요즘 일단 요 당근마켓이 엄청 핫하죠. 네. 특히 그 바이럴이 되게 좀 큰 몫을 하고 있고요. 무슨 바이럴이 되고 있어요? 바이럴 마케팅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요건 네. 이제 뒤에 가서 얘기가 나올 네네네네네. 거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래서 당근마켓 이게 제가 알기로 자가발전에서 이제 한 3번째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아망드가 가져올 때마다 항상 당근마켓의 당근이 뭐야라고 하면 은실장이 놀랐던 것도 기억을 합니다. 근데 기억이 없어요. 또 기억이 없어졌나 봐요. 네. 뭐 이렇게 지우개 같은 아니 단기 치매가 잠깐 오고 있는 거, 장기 치매가 잠깐 네. 오고 이게 있는 거 같아서. 내가 램인 것 같아요. 저는 자고 그래요. 일어나면 없어져 버려. 저는 필요 없는 건 다 지웁니다. 네. 네, 당근이 왜 당근이었죠? 당근마켓은 이제 당신 근처에 마켓. 아 이거 봐. 항상 반응이 똑같아. 맞아. 맞아. 오케이 이제 근데 계속 기억할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은. 아 진짜요는 안 하네요. 그 당근마켓 이 정도 얘기해줬으면 저희 방문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네. 너무 커지셔가지고. 홍보팀이 와주셔야지. 네. 불러주든가. 그래서 이제 당신 근처의 마켓에서 당근마켓인데 네. 동네에서 중고로 이제 직거래를 하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역 기반의 중고거래 서비스예요.
지역 기반 네.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위치겠죠. 이미 네. 이름인 당근부터 당신 근처니까 음. 얼마나 근처인지를 알려면 위치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음. 근데 원래 이 이제 중고 거래라고 하다 보면 당연히 원톱으로 뽑히던 곳이 한 곳 있죠. 네. 평화나라. 평화나라. 중고로운 평화나라. 네, 중고나라였는데 이제는 당근 마켓이 좀 더 유명해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중고나라는 아무래도 좀 무서워. 맞아. 그거 중고나라는 그 무림이지 약간. 그치. 네, 낭인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실력이 좀 안 되면 들어가기가 좀 힘든. 근데 관에서 항상 참여하는. 그 그렇지. 뭐냐면 PK 서버 같아요. 게임에서 그 서로 죽일 수 있는 그 PK 서버 같아요. 그리고 그 게임 경영진 쪽에서 아예 신경 안 쓰는 네. 관리 안 하는. 아니 관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래요? 네.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업자라고 하죠, 소위. 맞아요. 네, 전문 판매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로 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염증을 느끼던 찰나에 네. 당근마켓에 사람들이 좀 이동을 하게 된 게 아닌가. 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 중고거래를 왜 가졌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 기반, 네. 자기 거주지를 인증을 해야 돼요. 음. 그래서 당근마켓은 자기 동네 기준으로 한 6km에서 네. 넓게는 한 10km, 12km 정도까지 그 정도 거리 안에 있는 네. 이웃이랑 중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늘 궁금했던 게 내 위치를 아주 뭐 자세하게 물어보고 너 어디 살아 이런 건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되게 심플하게 체크하고 넘어갔는데 그 어떤 내부의 정책에 따라서 내 위치를 딱 판단하고 네. 거기에 맞는 글을 보여주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또 재밌는 게 동네에서 딱 키잖아. 네. 그럼 자동으로 얘가 GPS 체크를 해. 그래서 맞아요. 동네 인증 성공하는데 뭔가 성취감이 들어. 그래? 일단 됐어. 나는 약간 불신이 들던데. 왜? 아니, 내 동네가 어딘지 네가 어떻게 알고 나를 가져가? 어. 왜냐면 저번에 우리 수요일 날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위치 정보에 대한 거는 그 뭘로 근거하느냐에 따라서 내 정보가 잘못 전달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되게 빨리 인정을 하길래 전 지금도 불안해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을 사고 팔려면 네. 채팅을 해야 돼요. 네. 그러려면 여기 또 GPS 인증이 들어가요. 채팅하는데도. 네. 네. 그러니까 진짜 이 동네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전 이걸 모르고 네. 그 한 번은 그 판교에 가서 네. 이 당근마켓 당근마켓 켰어요? 켰거든요. 네. 켜놓고 판교는 뭐 그러니까 IT 기기 많이 하러 갈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 가서 또 봐야지 하고 그냥 인증해놓고 인증해놓고 집에 와서 그치. 봤는데 채팅하려고 보니까 근처가 아니라고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시스템상 아까 물어본 대로 인증을 한번 하면 네. 자주 안 하잖아요. 네. 알아서 그냥 그 당근마켓 정책대로 알려주지 않고 어느 순간 좀 이상한데 하면 또 인증하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뭐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아니, 근데 정책이 그- 있으니까. 일단은 2개까지 내 동네를 등록할 수 있는데 그래요? 동네를 2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가는 동네 그리고 내 진짜 홈타운 이렇게 2개를 등록할 수 하는 집이랑 경우가 있는데 회사 뭐 때문에 직장 그런 거. 회사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그냥 저는 집만 해놓고 집과 회사가 가까우니까 집만 해놓고 이제 어디 놀러 가면은 항상 거기 가서 구경을 하곤 하는데 그리고 나중에 집에 와서 이걸 보면은 사고 싶은 게 올라왔는데 말을 걸 수가 없어. 말을 못 걸어. 그러니까 인증을 해놓으면은 그거 안 풀리죠. 좀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목록은 볼 수 있는데 채팅을 못 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채팅 때도 있구나. 네. 아 난 채팅 때 있는 건 지금 처음 알았어요. 네.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근데 저는 그럼 못 사겠네요. 사고 싶은 게 올라와도. 동네. 이제 그것도 이제 뒤에 가서 말을 해줄게요. 방법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중고 거래,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당근마켓이 좀 잘 나가는 이유를 잠깐 얘기를 하려고 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 애초에 이제 중고나라 음. 또는 중고 거래 이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진입 장벽이 높았던 이유가 네. 뭘까라고 해보면요. 대부분 이제 신뢰. 음. 내가 이 사람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사람한테 돈을 먼저 보내지? 맞아요. 그리고 택배 거래에 대한 부담감. 음. 그 인터넷에 올라오는 중고거래 후기를 보면요. 네네. 훈훈한 미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죠. 대신에 박스에 든 벽돌, 뭐 아니면 풀대가리 들은 거, 쓰레기 들은 거. 그리고 속은 사람을 비판하는 가해자. 그렇지. 그런 글만 올라오다 보니까 점점 더 이게 어려워지는 거야. 네. 이미지가 그렇게 됐죠. 또.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난 중국어를 안 해. 그거 절대 네. 못 믿어. 이러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이게 중국어를 더 두려워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는데 당근마켓이 이걸 되게 잘 살린 게 당근마켓에 보면 이제 바이럴 마케팅을 하면서 네.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죠. 이상한 판매글. 네. 아니면 판매 아니야. 그냥 우리 집 고양이 귀여우니까 보고 가세요. 음. 그런 거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중고거래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가볍구나. 가볍구나. 딱 그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당근마켓은 택배 거래를 지향하지 않아요. 무조건 직거래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천하죠. 가급적이면 직거래를 해라. 물론 이제 판매자들끼리 합의하에 택배 거래를 할 수 있겠지만 네네네. 그걸 위해서 뭐 택배 거래를 위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지도 않고 할 수 있는데 네네네. 직거래를 유도하는 게 이 동네, 당신 근처,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길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뭔가 좀 타겟을 잘 잡은 건지 중고나라에 비해서 크게 성장을 많이 하고 있죠. 네네네. 근데 이제 이 바이럴, 요게 이제 가짜인 거지. 요게 어떻게 보면 불법행인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올리는 글들 있잖아요. 그 글이 이제 실제인 경우도 있어. 근데 그게 그 업체에서 올리는 경우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딱 의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올린 것 수도 있다. 네. 올린 경우가 있다. 있죠. 네네네. 그리고 아예 그 뽑을 때 바이럴 마케팅 업무를 하는 사람을 담당 뽑는 업무를? 게 있었기도 했고요.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되게 잘했다라고 보는 게 중고거래에 대한 그 벽을 엄청 낮췄어요. 그렇지. 그런 글들이 올라와 있고 그런 뭔가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너만 글을 올릴 필요가 있는 건 아니잖아라는 느낌도 들고.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그 바이럴 마케터는 이제 외부 영업맨처럼 그 광진구 가서 글 하나 올리고 쌍문동 가서 글 하나 올리고 이런 아니요, 식으로 그냥 그 올라가는 스크린샷을 찍어서 커뮤니티에 올리는 거죠. 커뮤니티에 올리는구나. 커뮤니티에 이제 옛날 사람 같은 생각을 했네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올라오죠. 네. 그 중고거래 앱 현황이 아니야. 당근마켓 현황. 맞아요. 중고거래 앱이 중고거래 서비스라고 아니야. 당근마켓이라고. 당근마켓이라고 하는 그래서 거예요. 그렇게 글이 올라오는 건 대부분 바이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들켰나 봐요. 그런 바이럴을 하다가 당근마켓이. 되게 말이 많았어요. 그래요. 자연스러운 커뮤니티가 아니도록 했긴 했네요. 네, 그치. 그래서 어쨌든 뭐 전 잘 된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단점을 얘기를 드렸는데 네. 하나가 이제 거래할 때 다른 지역이면 거래가 안 된다. 네. 아까 아망드 씨가 얘기한. 그래서 이제 GPS가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우회를 해서 쓸 수 있어요. 그 페이크 GPS라는 앱은 이미 네. 당근마켓에서 다 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근마켓도 그것도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커들이 많은 것들을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회가 가능하고요. GPS를 속일 수 있는 앱을 깔아서 다른 위치에다가 인증을 한다. 그리고 아이폰은 이렇게 하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 들어가서 대리구매. 그게 있어요? 그 지역 대리구매. 진짜? 당근마켓 대리구매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판교에 살아요. 그러면 저 판교 사는 누군데 대리구매드립니다. 당근마켓. 주소 보내주세요. 하고 뭐 1,000원 떼고? 응. 오. 아니 좀 창조경제인데? 아이러니하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되게 약간 산업시대 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 이제 무역을 하는 보통 이렇게 소금 같은 거 싸게 파다가 뭐 팔고 이런 걸 했었는데 다른 동네 가서 팔고 그걸 이제 아망드 씨 같이 IT 기계를 판교에서 사고 싶어하는 친구들한테 1,000원씩 더 받고 이제 사다 준다. 이런 거군요. 근데 뭐 이게 이제 당근마켓을 제가 들고 오긴 했는데 이 중고거래 서비스로 얘기를 하자면 뭐 헬로마켓, 번개장터, 많죠. 엄청 많아요. 근데 위치 기반인 건 이제 당근마켓이 유일한가 보군요.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따라올 수도 있겠지. 네네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해드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중고 거래 서비스로서의 엄청나게 짜임새가 탄탄한 서비스다라고는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오히려 위치 기반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차단도 같이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고 네. 아니 그냥 애초에 뭐 고객센터나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보면 불편한 게 되게 많고 아예 뭐 그냥 아망드가 저한테 혹시 할인 되나요? 하면 신고, 너 신고, 너 비매너 이런 게 돼 정책상으로 그렇지. 짜임새 있는 그런 서비스는 아니다라고 벌점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네이버가 예전에 한번 베트남에 게릿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한 적이 있어요. 네네. 네. 그게 당근마켓을 거의 똑같이 베꼈다고 해서 놀라면 했죠. 이발소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줬었죠. 네네. 그래서 뭐 이게 그렇다고 막 개판 5분 전인 그런 앱은 아니고 되게 좋은 거다라고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당근마켓이 저희 작업발전을 처음 찾아온 지, 그러니까 처음 런칭돼가지고 왜 아망드가 이거 신기하다 이러면서 일정 지역만 하고 있다 그때 당시에 판교였던가요? 그 IT 모르겠어요. 타운 쪽만 한 2곳만 열려 있는 그 앱이 있었다라고 처음 갖고 온 게 불과 한 1년, 2년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벌써 이제 우리나라 전체를 뭐 대표하고 있을 만큼 네. 커머셜 시장 대표하고 있을 만큼 컸으니까. 저는 유튜브에서 무슨 맨 이런 채널들 많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당근마켓을 간 거예요. 음. 근데 그 당근마켓 운영하시는 분의 마인드가 되게 회사 방문을 했는데. 네, 인상적이었던 게 네네. 그 사용자들이 불편한 점을 뭐가 있냐 뭐 이런 점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있는 위치가 아닌 곳에서 거래를 할 수 없다라는 게 불편하다고 했어요. 그렇지. 사실 그러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 당근마켓을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운영하시는 팀 입장에서는 우리는 점점 그 바운더리를 줄이려고 한다. 오히려 계속 줄이려고 한다. 당근마켓이 지향하는 거는 우리 동에 사는 사람이랑 거래를 하고 그냥 1층에서 만나서 거래할까요? 네. 이런 거를 원하는 거지. 뭐 판교에서 하는 거를 사기 위해서 성수동에서 뭐 차 타고 가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보면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애초에 중고나라가 맞지. 당근마켓이 그 타겟이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편하다고 느끼는 게 당근마켓에서 바라면 안 되는 점은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사실은 이게 중고 거래라는 환경을 조성을 예쁘게 하고 있는 게 당근마켓의 역할이라면 거리가 먼 곳에서 사는 것도 오히려 파일을 가져가 주면 안 되나?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네. 당근마켓의 색깔과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안 당근마켓 같은 걸 하나 당먼 마켓 해가지고 당신한테 먼 곳에 있는 마켓 같은 걸 그거는 이제 별도 하나 서비스로 만들어 만든다면 주면은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당근마켓이 원하는 그 색깔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점점 이 바운더리를 줄일 거다라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당근마켓 사용자가 엄청 많아야 돼요. 그렇지. 내 주변에 엄청 많아야 돼요. 거래 물건이 많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당근마켓이 더 붐업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이야기겠죠. 그 당근마켓에서 이제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할 게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 당근마켓에 가면은 중고거래 말고 동네생활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네. 네. 그거는 내가 인증한 동네에 있는 사람들끼리 지역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화제가 됐던 게 네. 그 정원호 성동구청장님이 거기에다 이제 글을 올리면서 안녕하십니까 당근마켓 성동구청장 정원호입니다 난 왜 못 봤지? 하면서 성동구 살고 있으면서 동네 생활에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쭉 이렇게 해주신 거야 구청장으로서. 네네. 그래갖고 화제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구청장이 이제 동네 지역 주민에게 문자를 보낸 걸 맨날 와요. 복사해서 네. 거기에 올렸는데 문자 내용이 안녕하십니까 아. 성동구청장 정원호입니다 그럴 수 있죠. 이거니까. 그래서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원래는 없었던 그 인증 유저 배지를 만들어가지고 구청장님이 직접 가입을 하셨어. 네네네. 그리고 거기에 배지를 붙여줬어. 왜냐면 앞으로 사칭이 나올까봐. 네네네. 이 사람이 쓴 게 아니면 가짜다. 조심해야겠죠 그런 부분.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분들이 이제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이런 소식을 전하잖아요. 네네.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되고 당근마켓은 안 되나? 그럴 필요는 없죠. 여기서도 충분히 이걸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기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더더욱이 그 지역에 대한 그 로케이션 바운더리를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 막갔다기엔 좀 그렇지만 검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특수 목적에 맞춰서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 탭 자체가 은근히 유용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네이버 카페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던 경우가 많거든요. 무슨 네. 맘카페나 밴드나. 무슨 지역 카페나 네. 뭐 이런 그러니까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카페에 가입을 하려면 등업을 해야 되고 뭐 인증을 해야 되고 출석 체크해야 되고. 출석 체크해야 되고 뭐 글 몇 개 써야 돼. 글 5개 써야 되고 네. 댓글 2개 환영합니다 이런 댓글 달아야 되고. 티읕 계속 달고 다니고. 근데 이런 것들을 당근마켓이 좀 다 타파를 했다. 왜냐면 진짜로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인지 인증을 하기 위해서 등업하고 막 이런 것들 했던 건데 네네네. 이거는 GPS 하나로 그게 되거든. 기술이 그걸 해결했으니까. 기술이 그걸 해결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좋았고 이거 동네 생활 되게 좀 마음에 들었던 게 주변에 제가 얼마 전에 네네네. 올해 이사를 했잖아요. 이사를 했는데 주변에 뭐 맛있는 데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찾아보니까 누가 다 맛있는 데 어디인지 다 정리를 해놨어. 그리고 저도 이제 차를 바꾸고 전기차 충전하는 데가 어딘지 못 찾겠는 거예요. 전기차 충전하는 데 어딘지 아시나요? 라고 했더니 저희 아파트 지하에 어디 있는데 이거는 뭐 여기는 공용이라서 아무나 들어오실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이 막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당근마켓의 순기능. 그러니까 글을 쓰시기도 하셨어요. 네, 저는 보는 것만 아니라. 네. 글을 쓰기도 아니, 저 보긴 하는데 글을 쓰는 게 약간은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이제 지역이 어쨌든 우리 동네 사람들이니까 내가 이제 새치 손가락을 잘못 놀리면 내 이미지가 이상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길 가다 마주칠 수 있는 익명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익명성이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약간 기분적으로. 혹시 본인이 판매하는 내역이 이상한 게 그럴 수도 있죠. 내가 뭘 파는지 그렇습니까?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네. 아마 찾기 힘드실 겁니다. 네. 철저히 숨어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순기능이죠. 왜냐면 필터링이 되는 거잖아. 실제 면 대 면으로 대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요 이제 동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부분이 되게 저도 놀라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 당근마켓이 중고거래 서비스일까요?
중고거래 서비스죠. 마켓이니까. 사실상 광고 플랫폼입니다. 그렇게 쓰이기도 하더라고요, 요즘에 네. 많이. 왜냐하면 일단 당근마켓이 그 지역 기반의 어떤 밀도를 형성을 하는데 네. 그 당근마켓의 용어를 빌리자면 침투율이라고 불러요. 얼마나 침투를 했는지. 당근마켓이 직접 쓰이는 용어예요? 그 안에서 네네. 그러니까 기업 측에서 쓰는 용어? 네. 그래서 거기에서 주요 타겟 고객군이 네. 25세에서 55세 남성 여성이래요. 네. 근데 그 비중을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제주도에서는 81.7%가 당근마켓을 사용을 하고 제주도가 엄청나구나. 뭐 성남시 분당구는 62%, 뭐 이렇게 절반 이상이 쓰도록 네. 이렇게 침투율을 높인 상태에서 이제 광고를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성동구에 살지만 네. 뭐 저쪽 오피스텔에서 사는 아망드랑 이쪽 아파트 단지에 사는 긍정이랑 네네네. 서로 소비 행태나 중고 거래 물품 판매 내역이나 네네네. 리스트가 다르죠. 다르죠. 수요하는 것도 다르지. 다르겠죠. 그걸 기반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거야. 아. 근데 누가 하냐? 그 지역에 있는 영세상인들. 그러니까 그 왜 지역에 지금 많이 없어지죠. 뭐 이렇게 컴퓨터 그리님. 컴맥 없는 마을 뭐 이런 데 그런 있잖아. 거.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네 컴퓨터 수리하러 다니시는 이런 분들이 이제 중고 컴퓨터 매매가 자꾸 활발하게 돌아. 그치. 그럼 이제 그쪽에다가 일부러 아니 광고 그쪽은 타겟팅을- 가면 안 되죠. 갈 잘 필요가 알잖아. 없구나. 잘 어차피 알잖아. 그러려고 말한 건 아닌데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타겟팅을 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네. 거죠. 근데 이 타겟팅이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그러네요. 때문에 엄청 뭐 디테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광고를 많이 하지만 네. 거기보다 더 디테일한 타겟군을 정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장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중고 뭐 의복이 자꾸 거래가 된다면 음. 액세서리를 일부러 거기에 노출시켜서 판매를 한다던가 그쵸. 뭐 이런 식이겠군요. 뭐 이거 말고도 이제 내부적으로 뭐 주변에 있는 가게 검색하기, 뭐 과외나 뭐 아니면 주변에 하는 행사 검색하기 뭐 되게 많아요. 그런 거 엄청 많이 올라오더라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알림 키워드 기능을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관심 있는 것들, 뭐 오래된 아이팟들 이런 그러니까 거 사고는 싶은데 이제 조금 고민해봐야 되는 것들이나 아니요 알려줘야 그런 게 되는 아니고 것들. 매물이 없어요. 아, 근데 없는 거? 당근마켓은 그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걸어놓거나 아니면 뭐 카메라 렌즈 네네네. 이런 것들을 걸어놓으면 걸어가서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이 사람이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오늘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거래해서 뭐 실제로 마음에 들면 사는 거고 음.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당근마켓의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 두 번째 지역 되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음. 이걸 잘 이용하면은 이렇게 멀리 있는 곳도 하나 로케이션 찍어가지고 해놓을 수 구경을 있겠네요. 할 수 있죠. 뭐 어디를 하려고 도대체? 부산 이런 데 해놓을 수도 있잖아요. 제주도가 81%라고 그러니까. 하니까 제주도로 찍은 다음에 일단 가셔야 돼요. 근데 네, 제주도. 근데 제주 가야죠. 한 번은 가야 돼. 왜냐면 그리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대화로 또 가야 돼. 가는 사이에 딴 사람이 책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네. 네. 어렵네요.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서비스는 당근마켓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아까 우리 1부에서 얘기해줬던 위치 기반이라는 그 기술을 가장 이 현대 사회에 맞게 녹여낸 서비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서비스는 또 제가 아주 애정하는 서비스. 아 그래요? 안전 디딤돌 가져왔습니다. 안전 디딤돌 이름부터가 벌써 행안부에서 만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 설명이 뭐냐면 네. 재난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꼭 필요한 스마트폰 앱 안전 디딤돌입니다. 안 깔아놓으면 안 돼. 스마트폰 필수 앱 중 하나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필수 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깔았어요? 어떤 앱인지 먼저 깔았어요? 소개해 주세요. 전 처음 들어봐요. 아망드는 설치돼 있나요? 네, 저는 깔려 있어요. 저거 봐, 그래요? 저거 봐. 제가 좀 느린 편인가 봅니다, 여러분.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정부에서 이제 대표하는 원톱 재난 안전 포털 앱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네. 뭐 긴급 재난 문자나 재난 뉴스 뭐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병원이나 시설물 위치 등등 뭐 안전에 대한 정보는 그냥 다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그래서 이게 내가 왜 깔아야 돼? 정부 24 같은 느낌인데요. 지금 들어보면. 이게 왜 필수인지 잘 네, 모르겠어요. 필수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인터넷 일단- 검색해도 다 나오는 내용이. 뭐 일단 지진 같은 특별한 재난 시에는 행동 요령 같은 게 이제 통신이 두절돼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래요. 뭐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인터넷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재난 시에는. 네트워크가 안 될 때.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생긴 게 좀 엉성해서 사람들이 욕을 되게 많이 하긴 하는데 이게 2017년쯤 한번 개편이 되긴 했어요. 네. 그게 2016년에 경주에 지진이 있었는데 심하게 난 적이 있었죠. 네. 근데 이 안전 디딤돌 아무도 안 들어가다가 그때 잠깐 폭발적으로 들어왔대요. 근데 제대로 서비스 제공을 못 한 거야. 들어오긴 했는데. 일단 안전 디딤돌이 제 몫을 이렇게
펼칠 일이 많이 없었고 그렇지. 근데 막상 그게 되니까 아 지금 이 상태로 안 되겠구나 해서 개편이 된 상태니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거다 이게. 약간 이게- 소잃고 외양간을 고쳤군요. 근데 이게 안전디딤돌 랩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돌로 만든 것 같아요. 디딤돌이네요. 너무 신경 안 쓰고 있는 것 네.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요. 일단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재난 정보 수신. 이번 코로나 사태뿐만이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전송되는 그 재난 알림 문자 이거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시끄러운 소리 나는 거. 네네. 이게 이제 코로나가 아니라 그냥 폭염, 폭우 맞아요. 계속 왔잖아. 미세먼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 알림이 너무 잦아가지고 그리고 소리가 또 엄청 커. 그냥 소리가 아니라 이거 그래서 꺼두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무음 모드에서도 그거는 의무적으로 울리게 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아예 꺼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도 이걸 꺼버렸는데 네. 대신에 안전 디딤돌을 설치하면 똑같은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로? 그러니까 푸시 알림. 푸시 알림으로. 좋다. 이건 되게 좋네요. 근데 이제 소리도 안 나고 진동으로 오고. 컨트롤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FC로 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그 만약에 그 재난 안전 문자가 난 너무 싫다 하면 끄지 마시고 왜냐면 필요한 정보긴 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뭐 봐야 될 수도 있고. 끄지 마시고 이 앱을 깔아서 우회하는 방식으로 좀 사용을 해라. 저는 그 게임할 때요. 네. 상대방이 저한테 욕을 할 때가 있어요. 롤이라는 게임을 하다 보면 네. 항상 저희 부모님 안부로 물어보시거든요. 욕을 하는 게임이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니까 네. 같이 하는 친구들이 야 그냥 걔를 차단해 네. 라고 하는데 전 그걸 못해요. 왜요? 걔가 나한테 무슨 말 하는지 너무 궁금해. 무슨 말 하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차단을 하면은 상대방이 보낼 수는 있으니까. 보낼 수는 있는데 내가 못 안 보니까 보이는 다른 거지. 사람들은 다 볼 거 아니에요. 내가 그쵸, 뭐라고 그쵸, 하는지. 그쵸. 그래서 재난 문제도 약간 비슷했거든요.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편이 너무 싫은데 뭐라고 하는지 궁금해. 보긴 봐야겠어. 뭐라고 하는지 왜냐면 뭐 한때는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인가 뭐 맞아요. 즐거운 그런 거 보낸 한가위 적도 보내세요. 있어. 뭐 이런 게 한번 왔던 적이 있어. 그래서 네. 많은 비난을 받았었는데 맞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보고 비난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성격 참 이상한 사람들 많이 그래서 있습니다. 안 끄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안전 디딤돌을 하면 조용하게 볼 수 있다 해서 깔아놨습니다. 완전 동일한 내용이에요. 완전 텍스트 토시아는 안 틀리고 완전 동일하고요. 아, 그래요? 이거를 이제 진동으로 해놓으면 못 볼 때가 있어. 그럼 뭐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면서 오늘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네. 알림 목록 이제 내려보면서. 그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전화하는 기능이 있는데 전화? 네. 그 이제 뭔가 일이 터졌어. 그럼 어디로 전화합니까? 112. 112. 119.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이제 산불은 080 다이렉트로 아 그래요? 상품은 119 아닙니까? 군대 주민신고는 1338 그런 게 있어요? 그래요? 모르지. 그냥 우린 119, 112잖아. 네. 근데 여기 그게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간첩 신고는 111. 1337. 1337. 아니 자랑하지 마시고 지금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런 것도 몰라요, 여러분? 이거를 왜 내가 좋다고 하냐면 내가 모르면 인터넷 가서 또 쳐보고 맞아. 앉아 있어. 언제 또 쳐봐. 급한데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저 T 전화 하나 깔아놓듯이 그치. 하나 깔아놓고 나 스스로의 안전의 위험이 좀 느껴진다 하면은 무조건 이걸 키면 뭐든 도움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뭐 재난 징후를 알려주거나 유형별로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뭐 심폐소생술 방법, 응급상황 대처 방법 이런 것도 나오고 있으니까 솔직히 이렇게 안전을 알려주는 서비스는 해외에 있어요. 뭐 캠핑 갈 때 많이 뭘 있죠. 조심하고 뭐 근데 거기에 국가 재난 경보까지 포함해서 서비스하는 건 없어. 이게 예비군이랑 민방위에 가면 맨날 알려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거를 이제 앱에다가 꽉꽉 눌러 담은 느낌이에요. 민방위 위치도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슬프군요. 아무튼 근데 지금까지는 네. 이 위치 정보를 그래서 잘 활용을 했느냐 이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재난 문자 알림. 네네네. 부산에 있는 재난 문자 알림 혹시 받아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거는. 없죠. 네. 문자가 빼빼 하고 오는데 항상 서울에 있는 거만 와. 내가 그리고 있는 곳. 성동구. 그거 아니면? 내가 주민센터에 전입 신고했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1부에서 소개해드렸던 셀아이디 기반의 정보를 행안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거고 내가 이동을 하면 그냥 여행을 갔어. 뭐 네. 부산으로 여행 갔어. 부산에서 알림이 와요. 한동안 그리고 서울에 와도 부산 알림이 오긴 하는데 너 혹시 아직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 소개해드렸던 GPS 기능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재난 문자 네네. 같은 경우에는 셀아이디 기반을 많이 활용하는 거고 안전 디딤돌은 저는 좋은 점이 그거더라고요. 네 뭔가요? 제가 임의로 그 위치를 지정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위치의 소식은 받겠다. 안 그걸 받겠다. 선택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건 좀 잘 만들어 놓은 기능이네요.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뭐 어디 뭐 부산에 살아요, 그러니까. 대구에 살아요. 네. 그러면 뭐 부산에 있는 정보랑 대구에 있는 정보랑 같이 받아볼래? 라고 한다 같이 받아볼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되게 장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좀 다르게 보이네요, 이것들이. 그 기존에 있는 위치 정보만 제한된 게 아니라 네. 이제 사용자 선택에 따라서 그 정보들도 같이 수용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당근마켓 같은 거죠. 그렇죠. 당근마켓인데 이제 이건 뭐 채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 서비스를 갖고 왔냐 하면 이제 두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제가 2시쯤에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네네네. 집에서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나면서 네. 그렇더라고. 화재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으니 네. 밖으로 대피하라고. 네. 그래도 좋은 집 사네요. 나 너무 당황했어요 처음에. 네. 근데 뭐 혹시 잘못 울린 거거나 그러지 않을까 하고 잠깐 기다렸는데 네. 갑자기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면서 돌아다니는 소리가 나는 거야. 오. 그래갖고 이거 진짠가 보다. 네. 진짜든 가짜든 나가는 게 손해는 아니잖아. 그렇지. 빨리 나가야겠다 해서 막 부랴부랴 짐을 싸갖고 나왔고 지금 옷도 되게 이상한 걸 입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아직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집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집에 가면 없을 수도 있어요. 나올 때 샴푸랑 로션 들고 나와서 녹음실 와서 씻고 방송 준비하고 막 그랬는데 그걸 먼저 챙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아까 그 저희 그 슬랙에 뭐 집에 불나서 녹음실 가서 녹음 준비하려고 이러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거 되게 덤덤하게 그런 얘기들을 하길래 그래갖고 복도에 나왔을 때 약간 연기 같은 것도 복도에서? 보이고, 네, 냄새도 났어요. 그래서 계단실을 딱 열고 한 2발자국 걸어가면서 핸드폰을 딱 열었어. 무서우니까 딱 열었어. 그래갖고 근- 행정하는 좀 그걸 켰어. 아니 하필이면 내가 방송 준비하려고 그걸 보고 있다가 그러다가 최근에 연 게 그게 딱 보이는 거야. 그래서 네네네네. 이거 한번 들어가 볼까? 도움이 될까? 해서 갔는데 이제 화재 대피 요령 이런 거 보면서 그거 보면서 내려왔다고. 아 진짜로 나 무서웠거든. 진짜 무섭지. 근데 이게 지금은 덤덤하게 얘기하지만 그 순간이 되면 보통은 공포스러운 순간이 되면 사람이 뇌가 굳어요. 아니 네. 근데 네. 그러니까 집에 가면 집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그쵸. 아, 지금 막말로 어떤 상황인지 지금- 모르지. 네. 그 아무 일도 없기를 우리 바라봅니다. 건물의 몇 호에서 났는지 혹시 알아요? 밑에 층인지 위층인지 뭐 그건 같은 모르겠는데 층인지. 하여튼 저희 층에서 냄새가 나긴 났어요. 저런. 그러면 어쨌든 네, 네. 좋겠죠. 다음 주에도 긍정 씨가 뭐 별 탈 없이 녹음에 참여할 수 있게. 근데 그 얘기를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네. 여기 또 나옵니다. 네네네. 안전 디딤돌이 뭐가 다 나온다는 거지? 알려줍니다. 이미 집이 불탔다는 게 나온다는 거 아니죠? 네, 어쨌든 네. 요걸 이제 가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되게 못 만들었고 아망드가 말한 대로 방치해놓은 수준 같아 보여. 조악하다. 근데 위급 상황이 되면 보일 게 보여요. 그리고 이게 뎁스가 최대 2개? 많아야 3개, 최대 2개라고 보시면 돼요. 고려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군요. 디자인을 못했을 뿐 많은 생각이 담긴 앱이다. 글씨도 큼직큼직하고 그냥 시뻘겋죠. 음. 디자인을 못한 게 아니라 위급 상황이 잘 보이라고 그런 것 같아. 딱 필요한 것만 해놨다. 내가 돼보니까 말이야. 보여. 그게 보여. 막 두근두근 써보니까. 거리면서 그래서 그 뎁스가 낮고 덕분에 좀 카테고라이징을 최소한 노려가지고 금방금방 갈 수 있게 만들어놨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집이 거의 불타고 뭐 전소되는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에서도 자가발전 주제를 생각하는 긍정 씨가 네. 전 존경스럽네요. 자꾸 저희 집을 태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딱 봤는데 이렇게 UX가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었단 말이야? 너무 신기한 걸? 이러면서 계단을 뛰쳐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나온 거 솔직히 위급 상황이잖아. 네.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걸 소개해드릴게요. 이 앱에? 네. 네. 이게 언제나 안전을 생각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프면 어떡해? 지금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검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주말에 갑자기 아파. 내 일요일 막 저녁 지금 9시야. 음. 근데 여기 지금 당장 진료가 가능한 병원 검색이 돼요. 좋네 그런 것들. 그건 좋다. 이거 이제 정부 거니까 당연히 그 심평원이랑 뭐 응급의료실 이거 다 데이터 땡겨와서 하는 거니까 정확하고요. 네. 뭐 네이버, 뭐 카카오 지도 갖고 야간 진료 막 검색하지 그쵸, 안 말고 되죠. 여기 와서 한 번에 보면 된다. 네. 그리고 이제 기상 정보도 보여주는데요. 여기도 제가 생각하기엔 기상청보다 낫다. 데이터가 간소화되어 있는데 딱 필요한 것만 보여주고요. 교통 정보도 보여줘요. 뭐 예를 들어 자가대로 발전구 1차로 교통사고, 자가발전로 뭐 1차로 도로공사, 아니면 뭐 어디 영화 촬영, 그런 뭐 것까지. 그런 데이터들을 다 보여주고요. 그럼 이 얘기대로라면 그 앱 하나에 지금 네. 이미 뭐 행정안전부 정보뿐만 아니라 뭐 아까 말했던 건강의료원 쪽 정보도 있고 그리고 뭐 도로교통공사 정보도 가져오고 그러니까 네. 정보들을 다 모아서 생활에 밀접한 안전 정보들을 다 하는 곳에 보여주겠다. 이런 재난 느낌이네요. 안전 포털 앱이에요. 네네네네. 그래서 모든 게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보면 소방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날짜랑 지역을 넣고 조회를 누르면 화재 화재랑 정보가
어디 구조 출동했는지가 나와요. 그럼 방송 전에 찍어보셨어요? 제가 지금 찍었는데 네. 없습니다. 아직 저희 없어요? 동네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도의 그 소소한 너무 좋아하는데. 아니 잔잔바리 불이었다 이 정도로 보는 거군요. 그 잔잔바리불이었고 아마 내부적으로 진화를 잘해서 소화기 출동하지 소화기 않았나. 저기 오지 않고 네. 잠깐 해프닝이었을 것이다. 아 다행이네요. 진짜 진심으로. 월요일 날 오는데 그 옷에서 이런 그 싼내 같은 거 나면은 좀 치근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나 이제 뭐 또 궁금한 거 해결됐으니까 방송 접읍시다. 다 했어요. 아 오늘 방송에 이렇게 계획하고 위치 정보 특집을 한 건 아니었는데 네. 이렇게 또 위치 정보가 활용되는 네. 자기 집 있네요. 불난 거를 콘텐츠로 쓸 줄은. 거의 몰랐습니다. 지금 그 신기하네요. 탑급 유튜버 수준의 컨텐츠 생각이군요. 네. 아무튼 저희가 이번 금요일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위치 정보를 다루는 특집을 얘기를 해봤는데 네. 긍정시 화제는 방송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럼요. 네, 자연스럽게 발화된 것이고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네, 아무튼 인명 피해가 없었기를 바라면서 네. 굉장히 준비된 멘트 한번 해주십시오. 오늘 소개해드린 네. 위치 기반 서비스들이 유익하셨다면 팟빵, 파티, 유튜브에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주에도 저희는 또 참신한 주제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